비교적 최근에 나온 논문으로 Interpreting the Weight Space of Customized Diffusion Model이라는 논문입니다. 일단 이 논문은 생성형 AI에 관한 논문으로 쉽게 말해서 이미지 편집이 가능한 그런 모델에 대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 편집이 가능하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Single Image Inversion이라고 해서 하나의 이미지에서 해당 인물의 모델 가중치를 추론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서 특정한 사람의 정체성을 학습하여 이를 기반으로 좀 유사한 얼굴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게 해줍니다. 또 이제 이미지 에디팅이라고 해서 학습된 모델 가중치를 조정하여 특정한 변화를 적용하는 것이 있고 여기서 이 이미지 차이 비교 요소는 약간 이런 식으로 수염을 추가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 기능으로는 샘플링이라고 이제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인물의 모델을 생성하는 기법입니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는 얼굴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통해 Waist to Weights 기술은 단순히 이미지 생성뿐만 아니라 특정한 인물의 스타일을 학습하고 조정함으로써 새로운 얼굴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도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Waist to Weights 스페이스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알아두시면 좋을 좀 두 가지 생성형 AI 모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제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약간 전통적인 트래디셔널 모델로 여겨지는 겐 모델과 디퓨전 모델이 있습니다. 겐부터 설명드리자면 겐은 먼저 랜덤한 숫자, latent 벡터를 입력 값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벡터를 제너레이터는 생성기에 전달하여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판별기에 해당 이미지가 실제 데이터인지 가짜인지 평가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면서 생성 모델을 점점 더 개선시킵니다. 반면에 디퓨전 모델은 완전한 노이즈가 덮어져 있는 이미지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제거하면서 실제 이미지의 디테일을 복원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여러 단계에 거쳐 이미지를 개선하며 결국 고품질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겐과 디퓨전 모델을 이미지 편집 측면에서 좀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겐부터 말씀드리자면 에디팅의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structured latent space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structured latent space가 뭐냐? 이 latent space는 약간 모든 가능한 이미지에 숨겨진 지도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각 이미지의 특성을 여기 있는 숫자, 벡터로 저장하는데요. 이제 숫자를 좀만 변형하면 여기서 예를 들어 불독에서 닥스훈트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조금씩 바뀌고 뭐 고양이도 다른 종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를 조금만 변경하면 이미지의 특성이 약간씩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latent space는 한 이미지를 수정하는 데 적합합니다. 그래서 걔는 이 latent space에서 linear direction을 찾으면서 특정 속성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람 이미지를 예를 들면 뭐 미소를 추가한다든지 머리 색깔 변경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에디팅이 유리한 걔의 단점으로는 학습이 좀 어렵고 모드 컬랩스와 같은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디퓨전 모델은 에디팅, 이미지 편집이 좀 어렵지만 이미지 편집이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명확한 latent 스페이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이즈 스페이스에서 작업하면 이는 이미지 편집과 반전을 좀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생성을 위해 여러 단계의 노이즈를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생성은 좀 더 안정적이지만 편집이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W2W, Weights to Weights라는 스페이스를 좀 제안하는데요. 이 기술은 디퓨전 모델에서의 편집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겐이 이 latent space라는 공간 안에서 편집을 수행하는 반면 Weights to Weights W2W는 가중치 공간, weight space에서 편집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디퓨전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요. 그럼 이제 weight space가 뭐냐? weight space는
AI가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학습된 모든 정보를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이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 자체를 결정하는 요소인데요. 정리하자면 전체 모델의 특성을 변경하는 데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latent space는 한 이미지를 변경한다면 모델 웨이트는 전체 모델의 특성 자체를 변화시켜줍니다. 자, 이제 이 논문에서 웨이트 W2W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모델 가중치 공간 웨이트 스페이스를 구성하며 각 가중치 세트가 특정한 정체성을 표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이스 모델로는 디퓨전 모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latent diffusion 모델이라는 것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델을 디퓨전 모델을 쓰면 이 latent space 웨이트가 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 웨이트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웨이트만 골라야 되는데 그걸 이제 Turing Booth Fine Tuning과 Low Rank Adaption이라는 테크닉을 같이 활용해서 웨이트를 좀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Turing Booth 기반 Fine Tuning이라는 것은 특정한 인물에 대해 디퓨전 모델을 커스터마이제이션해서 가중치를 학습시키는 거고, 그 와중에 이제 Low Rank Adaption을 같이 사용해서 전체 모델을 다 학습하는 대신에 소수의 가중치만 조정하여 효율적인 미세 조정, 파인 튜닝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중치가 나온 다음에 PCA라는 기법을 통해서 이제 고차원 가중치를 좀 저차원으로 변환시키고 이 저차원된 가중치를 Weights to Weight Space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성 방향 찾기가 다이렉션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방금 PCA 기법으로 만들어진 웨이트 스페이스에서 라벨링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뭐 0, 5, beer, no beer 등 약간 바이너리 애트리뷰트 0 또는 1 등 같은 속성 라벨을 부여해서 같은 속성을 가진 모델끼리 비슷한 위치에 모이도록 정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류기를 사용하여 속성 간의 경계를 찾고 경계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디퓨전 모델도 걔처럼 특정 속성을 조작할 수 있는 강력한 편집 기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미지 인버전이 있는데요. 이건 좀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젠 이 기술은 디퓨전 모델에서 단 하나의 이미지로부터 해당 인물의 가중치를 복원하려면 기존에는 새로운 모델을 학습해야 됐지만 W2W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지루한 부분은 다 끝났고 그래서 정확히 W2W 스페이스가 뭘 하냐, 이게 쉽게 말해서 인풋이고 아웃풋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샘플링된 인풋과 가장 유사한 학습 데이터 Nearest Neighbor, 아웃풋을 비교했을 때 일부 얼굴 특징, 예를 들어 뭐 턱선 그리고 눈매 등이 비슷하지만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W2W는 기존 데이터를 단순히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생성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셋이 오버피팅 되지 않고 다양성을 유지하면서도 좀 자연스러운 얼굴을 생성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W2W 모델이 특정 속성을 조작하면서도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실험이 있었는데요. 성별 변환, 맨 투 우먼, 체형 변화, 눈 모양 수정 등 이런 속성 변화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라이더스 프롬프팅과 비교했을 때 W2W 모델이 좀 더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편집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W2W 모델이 여러 가지 편집을 부드럽게 조합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속성 변화가 한 번에 가능한데요. 그래서 눈썹 형태, 그리고 앞머리 추가, 눈 모양, 머리카락, 뭐 스트레이트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편집을 조합해도 정체성이 좀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W2W 모델은 특정 속성을
조정을 뿐만 아니라 여러 편집을 좀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는 강력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단일 이미지에서 정체성을 복원하는 능력, 그리고 기존 데이터 분포를 벗어난 out of distribution identity,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카툰 같은 것도 실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W2W 모델의 다양한 도메인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한계 리미테이션스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실험에서는 주로 인간의 얼굴을 기반으로 W2W 모델을 평가했지만 비인간적인 객체, 뭐 개 또는 자동차 또 적용할 수 있고 조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예시부터 보면은 작은 강아지를 좀 더 큰 강아지로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걸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밴에서 스포츠카로 약간 점진적으로 차량 형태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는 강력한 모델처럼 보이지만 이 모델에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한계가 가져오는 가장 큰 원인은 이 셀럽 A 데이터셋을 활용해서이기 때문인데요. 셀럽 A가 뭐냐면 그냥 인터넷에서 많이 떠돌아다니는 셀럽들의 이미지를 데이터셋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편향된 그런 아웃풋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좀 페이스 페인팅, 밑에 턱이 좀 빨갛게 되어 있는 사람의 인풋을 넣었을 때 아웃풋으로는 턱의 빨간색 모양이 좀 많이 없어진, 이것도 이제 셀럽 A 데이터셋, 이렇게 얼굴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 별로 없는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그런 식으로 약간 한계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있는데